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문학 제니퍼입니다. 삼국지의 3대 전쟁을 관도대전, 적벽대전, 그리고 이릉대전이라고 하죠. 이 중에 이릉대전은 촉바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전투입니다. 이 이릉전투에서 유비가 패배함으로써 유비의 삼국통일의 꿈이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최애 약소국으로 전락했으면 향후 제갈량의 북벌의 실패에도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삼국지에서 큰 분수령이 되었던 이 이릉전투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평생에 한두 번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선택이 인생의 후반기를 샥 결정하게 되는데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이럴 때는 인생에게 참 냉정한 것 같아요. 한니발에게 있어서 스키피오와의 자마 전투는 그의 향방을 결정할 바로 그 사건이었죠. 자마 전투의 승자인 스키피오와 로마는 그 후에 1000년의 번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졌었던 그 패자였던 카르타고는 결코 그 이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한니발도 발버둥 쳤지만 결국 비참한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되죠. 이릉전투는 유비에게 있어서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에게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형주를 찾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제되지 못한 그 건달기질, 이 그의 발목을 착 잡고 그는 전쟁에서 장렬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비도 화병으로 죽게 되지만 촉의 운명 또한 이 전쟁으로서 끝이 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어졌다 뿐이지 제갈량도 이런 촉의 운명을 뒤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전쟁이죠. 형주로 진입한 유비의 군대는 이릉성을 포위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비군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육소는 성 안에서 수비로 일관하면서 촉의 교전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촉군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러던 중에 촉군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위 좀 피하고 있자 그래가지고 시원한 숲으로 진영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육손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대적인 화공으로 촉군을 공격하게 돼요. 그때 유비의 군대가 어땠나? 유비의 군대는 50여 개의 진을 일자 모양으로 쭉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공이 오는데 한 곳에서 불이 나면 슉 이렇게 번져버리는 거예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게 촉군의 대패로 이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전쟁에서의 패배는 전쟁에서 흔한 일로 다시 만회할 수 있어 라는 뜻인데 하지만 이릉전투는 달랐어요. 촉은 이릉전투로 잃은 손해를 결코 만회하지 못합니다. 이는 북벌의 실패와 촉의 멸망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의 패배가 북벌의 실패 그리고 촉의 멸망으로 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릉전투에서 패배하는 순간 촉이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은 길어졌지만 제갈량도 그걸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릉전투에서 촉군의 주력군이 거의 괴멸되게 되죠. 이릉전투에서 유비군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4만에서 8만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삼국지에서는 수백만 명의 군등 과장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실은 쉽게 만회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익주와 형주를 차지한 유비는 이 군대를 이 두 곳에서 차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익주는 형주에 비해서 어땠어요? 영역도 너무 작고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더군다나 유비는 익주를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민심을 얻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형주는 좀 달라요. 형주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합니다. 유비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꼭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이 전투로 형주를 잃게 돼요. 당시에 유비의 주력군의 대부분은 어디 출신? 형주 출신이었어요. 그들이 설령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유비한테 충성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들이 이릉 전투에 의욕적으로 나선 것은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형주 땅을 되찾기 위해서였을 텐데 형주 땅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유비한테 지속적인 충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릉 전투의 패배를 계기로 촉군은 익주 지역을 근거로 다시 재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이제 모든 인력이나 물자, 재정 이런 걸 익주 한 곳에서만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너무 작잖아요. 단적으로 말해서 익주만을 근거로 천하를 도모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졌다 이것입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군사의 수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전투 후에 촉은 형편없는 그 2등 국가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는 그 후에도 삼국이 대등하게 나오고 더더군다나 향후 제갈량이 국벌까지 막 감행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는 첫째, 나관중 삼국지의 소설적인 구성의 결과이고요. 둘째는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기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소설에는 드러나지 않은 촉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촉에서는 전체 청장년층의 몇 프로? 73%가 전쟁터에 동원된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겠나요? 마을에는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남아서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농사일을 막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제갈량은 혹시나 하는 신라 같은 희망으로 국벌을 감행했지만 유비의 이릉 전투 패배 이전으로 결코 나라를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향후에 국벌을 했던 제갈량의 심정은 귀통했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전후 출사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망할 나라니까 망할 것을 기다릴 바에야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촉한의 역사는 제갈량이 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예요.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서 천하의 정세를 착 분석한 융중대를 보면은 제갈량은 유비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촉한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어떠냐면 다음과 같아요. 조조와 송건은 이미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이들 세력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형주는 풍족하며 군사를 움직이기 쉬운 땅이고 익주는 토지가 비옥하니 먼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한 다음 손건과 손을 잡고 내치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후에 천하의 변고가 발생할 때 형주와 익주 두 길로 국벌을 단행하면 전하 통일도 가능하며 그 결과 한실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책에서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는 것이 1단계, 그다음 천하의 변고가 발생할 때 두 길로 착 진군해서 천하 통일을 이루는 것이 2단계였죠. 경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는 국벌에 나섰다가 그 후방의 방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동호의 대장 여몽에게 습격을 받아서 맥성으로 패주했고 끝내 피살된 거죠. 유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상문에 그 상복을 입힌 채 동호를 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갈량을 포함한 문무백관 모두가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유비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망나니 영웅의 기질과 건달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개인의 원한을 국가의 대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로써 선공후사의 원칙은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국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이거잖아. 이릉대전의 패배의 결과는 이참했습니다. 유비는 육손에게 대패해서 간신히 도주했고 촉하는 형주라는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되죠. 유비는 도주하다가 백제성에 이르러 병으로 쓰러졌고 세상을 뜨기 전에 제갈량에게 어린 아들을 당부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그 순간에 촉한의 건국대계가 이 못 말리는 유비, 유황숙의 손에서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 같아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천하의 변고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형주와 익주 두 길로 군대를 진군시켜서 서로 지원하면서 고도를 되찾고 황실을 부흥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주를 잃고 나니까 익주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익주 하나를 지키기도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황실의 부흥? 웃기는 소리 아닌가요?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릉전투의 패배로 촉의 건국 대업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이릉전투의 패배를 안타깝게 여기는 까닭은 천하의 기재인 제갈량의 청사진에 따라서 구성된 이 나라는 틀림없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예법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나 진과 같이 천하를 얻고 나면 바로 폭정을 일삼는 야심가는 의무가의 나라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의 영상에서 이릉전투라는 못 말리는 유황숙을 경험한 그 제갈량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 그 출사표의 삼고초려의 이야기를 가공했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유비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건국 대계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충나라는 그래서 존망의 위기에 몰려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제갈량의 입장에서 이대 황제 유선이 그의 아버지인 유비와 같이 내 말을,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래서 제갈량이 삼고초려의 고사를 만들어서 아두에게 들려줌으로써 니네 아빠가 얼마나 나를 존중했는지, 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라는 의도로 삼고초려의 이야기가 창작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즉 제갈량이 북벌에서 승리를 거둘 동안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마. 그냥 너는 잘하고 있어. 내 말 잘 듣고.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지어내서 아두한테 들려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릉전투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중요한 전투였어요. 최소한 촉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릉전투 이후에 촉은 2등 국가로 전락을 해서 멸망할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갈량의 북벌이라는 놀라운 반응 뒤에는 촉의 청장년층 73%가 전쟁에 동원되는 그 국가 전체의 운명을 건 몸부림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전으로 끌면 끌수록 촉구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유황숙이 말아먹었던 그 촉의 운명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